자기가 새로 생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쓰면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네,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되는 아기의 뇌에서 어떤 일이 날까? 스펀지라고 비유를 들었는데 스펀지보다는 티슈? 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 아니, 그 훨씬 더 썸네일로는 적합해 보입니다. 쫙 빨아들이잖아, 그죠? 7개월, 8개월 요때에 비해서 얘네들이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뉴런은 다 모양을 아시잖아요. 네. 원래 뉴런이 이렇게 손바닥 모양에서 이 가지 수상 돌기가 있고 축색 돌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 축색 돌기 손으로 치면 요 소세지 같은 부분. 팔뚝에 해당되는 긴 축색 돌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선으로 되어 있으면 전달 속도가 늦대요. 전선의 피복 같은 걸로 이제 싸지는 거예요. 밀린 슈트라 그러는데 감싸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감싸지면서 마디마디에 절연시켜주는 그래, 역할을 딱 해주는. 비엔나 소세지 같이. 맞아요. 그렇게. 네. 그게 랑베르 결절이라는 건데 결절까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속도가 빨라져요. 마디마디 소세지 하나하나 있죠. 네. 저 소세지 하나하나를 슈반세포라 그래요.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한 돌쯤부터 이제 걷고 잡고 하는 게 한 8, 9개월 애들이 물건을 쥐는 거에 비해서 살짝 스피드감이 있는 거죠. 물론 한 8, 9개월쯤 돼서 아기들이 물건을 보고 기어갈 때 보셨어요? 잽싸죠. 도마뱀 같이. 왜냐면 다리는 안 움직이니까. 그치. 이제 그러다가 다리를 쓰게 되면서 전신에서 이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분화가 중심에서 바깥으로 일어나면서 그게 빨라지는 게 저렇게 신호전달 체계가 나이 들면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는 슈반세포가 퇴화해서일까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연령대는. 그게 쭉 혹시, 네. 손해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도와주는가? 손해는 요 즈음에 균형 감각이 발달하게 되고 근육과 힘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내가 사과를 들었는데 사과를 안 먹고 손을 먹고 있는다든지 손을 빨죠. 사과를 정확하게 입에 못 넣잖아요. 그쵸.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근육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이제 요즘 되면은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좋아지기도 하고 근육이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이게 소통이 잘 되는, 협업이 잘 되는 거죠.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신경세포 간의 접촉도 잦아지고 뇌의 기능들도, 근육의 기능들도 협업의 능력들이 발달하죠. 근데 이제 손해는 움직임을 학습하기도 하지만 수정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기도 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손바닥으로 잡다가 조금 더 크면 손바닥이 아닌가 하고 손가락으로 짚기도 하고 손톱으로 짚기도 하고 세부에 대한 민감기라고 해서 쌀, 먼지 있으면 쫓아가서 후벼파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집어지니까. 자기가 새로 생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쓰면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보완 작업하고. 하게 둬야 되네. 그럼요. 뭐든지. 쌀 이렇게 깔아놓고. 아니, 그러니까 네, 목에 걸릴까봐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잘 못 짚다가 짚을 수 있게 되니까 기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 아니면 어지간한 거는 뭐 물고 먹을 수 빨고 하는 있게. 건 내버려 두고. 예전 어린이들은 길거리에서 흙도 모래나 이런 파먹었겠지. 거를 그렇죠. 돌 씹고 흙 씹고 이제 뭐 많이 먹었죠. 미네랄이야 이러면서. 손해가 운동기능 담당하지만 손해 살짝 옆에 보면은 이웃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판단하는 내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움직이면서 같이 행복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호르몬이 들어가면 여기만 딱 작동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쵸. 같이 커지지. 뿌려지잖아요. 옆에 영역까지 같이 호르몬이 작동하는 문제점이죠.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건드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감, 가치 판단,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물론 잘 안 되면 올짠하지. 물론 테니스를 치는데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이제 골프 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우울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과 행복감은 비례적이에요. 일상에서도 기분이 처질 때 일단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하면 맞아요. 기분이 훨씬 그게 좋아진다고. 같은 맥락. 네, 산책하세요. 아니 침대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침대에서 안 우울해요. 너무 행복해. 또 하나의 서포터즈가 있어요. 대뇌 기저핵이라고 하는데 얘도 운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대뇌 기저핵은 뇌의 가장 중심부에 있거든요. 뇌의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다 인간한테 치면 저차원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입체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건데 네. 베이설 갱글리아라고 해서 저게 대뇌 기저핵이거든요. 가운데 살라무스가 그 시상이고 시상을 양쪽으로 감싸듯이 바퀴처럼 대뇌 기저핵이 또 운동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저 기저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과일을 봤다. 그러면 대뇌 기저핵을 통과해서 시상으로 보내. 색깔은 어떻고 향은 어떻고 감촉도 어떻고 다시 기저핵으로 보내서 피질로 가서 그러면 먹자 하고 선택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대뇌 피질에서 이제 운동 피질로 보내는 거죠. 잡아라, 먹어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네요, 우리가. 그럼요. 그 도파민은 이제 대뇌 기저핵에 싹 뿌려지거든요. 걷고 뛰고 잡는 게 매끄러워지게 약간 참기름 끼얹어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원활해져요. 근데 저 도파민이 대뇌 기저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파민 부족이라던가 대뇌 기저핵이 좀 문제가 있다던가 이러면 걷고 뛰고 잡기가 원활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거나 행동이 왜 거칠어 보인다는 파킨슨씨병 그쵸. 생기는 정교하지 거죠. 못하니까. 네. 네. 저런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한 부위에만 탁 안착되지 않잖아요. 그 옆에 네. 있는 부분도 또 유입이 되겠죠. 저런 옆에 있는 행복감 그런 영역들까지도 건드려주는 거죠.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끼죠. 근데 맞아요. 가만히 보면 기분이 좋을 때 가만히 뭐 있지 않아요. 입꼬리 올린다던가 아니면 막 축구에서 뭐 골 들어갔다 난리 나잖아요. 그게 네.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오면 몸도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을 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굳이 앉아있지만 하는 거. 아, 그래도 전 그러니까. 앉아있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